반갑습니다. 이혜성 전문가입니다. 지금부터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를 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영상을 통해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가치와 투자 분석에 대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C 지표와 다소 오르긴 했지만 대체로 부합하며 큰 변동성은 피했습니다. 다만 9월에 접어들며 전통적 약세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편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는 최근 내부 회계 통제 문제가 재부각되면서 급락했는데요. 앞으로 추가 하락세로 이어지게 될지 아니면 상승 반전하게 될지는 반드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노동절 휴장으로 뉴욕 증시와 은행, 채권 시장이 모두 문을 닫습니다. 따라서 거래 자체는 없고 투자자들의 관심은 앞으로의 주간 이벤트로 향하고 있습니다. 노동절 연휴 기간 중 눈에 띄는 뉴스는 바로 트럼프 행정부 시절 관세 판결입니다. 법원이 관세 대부분을 불법이라고 판결했지만 시장 전반에 큰 충격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중국 알리바바가 AI 칩 개발 소식으로 13% 급등한 반면 엔비디아와 AMD 등 주요 반도체주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미국 증시 밸류에이션이 닷컴 버블 시절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경고합니다. 특히 기술주 집중도가 역사적 고점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계절적으로 8월과 9월은 증시의 가장 약한 시기라 평균 0.6%에서 마이너스 1% 하락세가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 고용 보고서와 주요 기업 실적 발표가 증시 방향성을 결정할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부터 차트 분석과 그 밖의 다양한 분석 방식을 통해 향후 대응 방법과 추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최근 고점 라인이 62달러까지 치고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급락 이후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추가 하락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재무 보고에서 내부 통제의 약점을 반복적으로 지적을 하면서 5% 가까이 하락하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한편 슈퍼 마이크로는 6월 30일 마감된 회계연도 연례 보고서에서 지난 5월 분기 보고서와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는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과 5G, 이게 이제 통신 장비죠. 그리고 엣징 컴퓨팅 등 다양한 시장의 애플리케이션을 최적화된 서버 및 스토리지 시스템인 가속화된 컴퓨팅 플랫폼을 제공하는 업체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자, 이거를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토탈 IT 솔루션 회사라는 뜻입니다. 최근 AI 버블이 공론화가 되면서 관련 섹터들은 죄다 지금 하방 압력을 받고 있죠. 여기에 알리바바가 AI 솔루션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된 미국 주식들은 다 빠졌습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과거에 딥시크 때랑은 지금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거죠. 딥시크는 중소기업이었어요. 그죠? 중기업도 아니고 소기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소기업에서 만든 AI였는데, 이제는 알리바바라고 하는 거대 기업이 AI 솔루션을 개발을 하고 있다. 엄청나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소식이었죠.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알리바바는 급등이 나왔고, 엔비디아를 비롯한 M7에 걸쳐 있는 모든 종목들은 다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급락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하락세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단순히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회계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까지 합쳐져 있는 하락세다. 따라서 이 외부적인 요인이 어느 정도 잠잠해지게 될 경우에는 현재 라인에서 버텼다가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으나, 자체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외부적인 문제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이 라인이 무너지면서 보다 강한 하방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럴 경우에는 현재 침체기가 좀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자, 이렇게 외부 회계 통제에 대한 약점이 지속이 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이 라인을, 주요 지지 라인을 지지받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자체가 52주 기준 최고가 대비
약 34%가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만큼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약화되어 있다. 더 이상 소재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치고 올라갈 만한 소재가 다 떨어졌다. 여기에 밸류에이션이 생각보다 너무 높았습니다. 그 밸류에이션에 대한 약점도 있죠. 여기에 실적도 받쳐주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동종 경쟁사 대비 상당히 부진한 그런 흐름을 보였던 상황인데요. 다만 연간 EPS가 좀 높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3년 안에 반등의 여지는 상당하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내부 통제에 대한 개선이 좀 진행이 되고 향후 AI 인프라가 성장하면서 클라우드 및 데이터 센터 인프라의 확대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현재 이 고점 라인을 매우 가뿐하게 뛰어넘는 흐름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럴 경우에는 약 70에서 80달러 선까지 치고 올라갈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렇게 보고 대응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저점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죠? 현재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점에서 지지력 테스트를 받고 있다라고 봐야 되죠. 그러면 이럴 경우는 리바운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자, 리바운드. 현재 이 위쪽에서 리밸런싱이 이루어졌고 리밸런싱 이후 현재 라인에서 지지를 받게 될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요 라인까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죠. 48에서 49달러 선까지 한 번 정도는 다시 한번 리바운드 되는 그런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실적 가이던스가 부합하지 못할 경우 결국 이 라인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다가 이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게 될 경우는 비교적 강한 골파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여기까지 보시면서 대응을 해 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중기 흐름을 가져가시는 분들은요, 이런 고점 라인에서 물려있는 분들은 이 라인에서 버티는지, 그렇지 않고 실적이 받쳐주지 않으면서 추가 하락으로 이어질 경우 30달러 초중반대에서 다시 한번 지지력 테스트를 받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가 매수 타점을 잡아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인 흐름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단은 전체적인 실적이 받쳐주지 못하면서 AI 시장이 생각처럼 폭발하지 못할 경우에는 결국은 갇혀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라인에서 먹거리를 찾지 못하고 추가 상승 없이 받쳐주기만 해도 땡큐인 그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은 있죠.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는 오히려 추가적인 하락을 예측해 볼 수 있는 흐름이다. 반면 AI가 여전히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성장을 해주고 실적 가이던스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이 받쳐줄 경우에는 직전 이 고점 라인을 다시 한번 돌파하는 흐름과 함께 요 라인도 빠르게 돌파해 주면서 요 라인 상단까지 치고 올라가는 흐름 80달러에 근접하는 그런 목표가를 갖고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당장 이런 고점 라인에서 물려있는 분들은 고민이 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9월달은 계절적으로 좀 흐름이 약한, 모멘텀이 약할 수밖에 없는 역사가 반복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구간을 단기적으로 레버리지를 활용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흐름이다. 따라서 이런 고점 라인에서 레버리지를 이용했거나 단기 흐름을 볼 수밖에 없는 분들은요, 현 라인에서 반등이 나오는 시점을 잘 잡아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 반등이 나왔을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라인까지는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48에서 49 정도까지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단기적으로 눌렸다가 가는 자리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충분히 그렇다. 자, 다시 한번 단기적으로 리밸런싱이 일어나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경우에는 현재의 이 가격대는 저가 매수세를 충분히 불러올 수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런 단기 고점 라인에서 불려있는 분들은 이 라인에서 확실하게 지지를 받아주는 구간에서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시드만큼을 다시 한번 추가 매수 타점을 잡아주면서 반등할 때 48달러 정도 근접했을 때 전량 매도를 하면서 손실을 만회하고 수익 전환하는 투자 전략을 만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자면 우리가 반드시 검토해야 될 게 지표죠.
자, 이 지표를 반드시 활용을 해줘야 되는데요. 제가 그동안 영상에서 가장 많이 말씀을 드렸던 지표가 FVG 지표. 그죠? 여기에 피보나치 되돌림과 확장이 들어갑니다. 플러스 RSI와 MACD가 있죠. 자, 얘네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는 매매를 해야만 확률을 좀 높일 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적용을 해 볼 건데, 일단은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구간에서 한번 치고 올라갔던 자리를 봐야 되겠죠. 양봉이 났던 구간. 이 구간이죠. 그죠? 그럼 이 구간을 확대를 해 보겠는데요. 확대를 했을 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FVG 구간은 이미 폐기 처분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 이 구간 내지, 바로 이 구간 내지, 혹은 이 구간이 FVG 구간이 되겠는데요. 이미 캔들이 이 구간들을 이탈을 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이거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 4시간 봉이 되겠는데요. 날봉으로 바꿔볼까요? 자, 날봉으로 바꿨을 때 역시 비슷한 흐름이 나오죠. 자, 날봉으로 봤을 때에도 이 구간이나 이 구간이 FVG 구간입니다. 자, 횡보를 하다가 치고 올라가기 시작했어. 자, 그러면은 그걸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은 요 라인서부터 치고 올라가는 구간이고, 이 구간까지가 일단은 가장 확실한 FVG 구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봉으로 봤을 때. 자, 그러면 이때 우리 이미 캔들이 이 FVG 구간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는 지지받을 수 있는 지지 구름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얘는 저항 구간이 되는 거죠. 더 이미 캔들이 이 라인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는 다시 한번 이렇게 횡보 구간을 가졌다가 치고 올라가는 이 양봉을 기준으로 했을 때 FVG 구간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직전 캔들까지. 그러면 상당히 넓은 구간에 FVG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구간 안에서는 얼마든지 상승과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뜻인데요. 자, 이 지표만 하나만 보면 절대로 안 되겠죠. 왜? 이 구간부터 이 구간까지의 갭이 플러스 마이너스 30%입니다. 이 안에서는요, 유효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지표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은요, 우리는 얘는 절대로 쓸 수 없는 FVG는 여기서 못 써먹는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뭘 쓸 수가 있냐면 RSI와 MACD를 활용을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피보나치도 좀 활용을 해야 되는데, 현재 추세 자체는요, 이런 식으로 데드 크로스가 일어났습니다. 중심 기준선인 이 주황색 밑으로 파란색이 빠져 밑으로 밀려 있기 때문에 데드 크로스가 이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때 급락이 나오면서 이미 RSI는 50 기준 밑으로 밀려 있는 상태고, 현재 가격 자체가 지금 34입니다. 34. 이러면은 이때는 매도가 매수보다 월등히 많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부터는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자, 얘가 다시 한번 이렇게 가다가 파란색이 치고 올라오는 순간, 그리고 얘가 밑에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요 50이라고 하는 구간을 돌파하는 순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승이 나오던 시기부터 최고점 라인까지 갔다가 밀렸다 가는 자리 있죠? 밀렸다 가는 자리가 어디였어요? 요 라인이죠. 0.618. 이 구간이 가장 황금 비율의 자리입니다. 가장 반등이 나오기 쉬운 자리였는데 이 라인을 이탈을 하고 밀려있는 상태예요. 그럼 요 라인까지 밀려있는 상태죠. 자, 그럼 이 라인까지 밀렸을 때 반등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전제하에 우리는 얘네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골든 크로스와 RSI가 50을 넘어가기 시작하는 그 라인이 딱 겹쳐지는 순간,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가장 진입하기 좋은 시점이 되는데, 이미 이 피보나치로 봤을 때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이 황금 비율을 이탈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또 볼 수 있는 지표가 한 가지가 없어진 거예요. 폐기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볼 건 뭐야? RSI와 추세를 나타내는 MACD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확률이 확 줄죠. 왜? 지금 4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FVG와 피보나치, RSI, MACD를 드렸는데 이 2개, FVG와 피보나치는 이미 폐기 처분이 된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만 보고 우리는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되는데 확률이 어떻게 돼요? 월등히 떨어지죠. 다만 일단 이 라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매물대를 기준으로 한 패턴은 충분히 있죠. 그렇죠?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지표로 삼을 수 있는 매물대는 분명히 남아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 매물대마저 이탈을 할 경우에는 더 이상 들어갈 타점은 없다. 더 이상 지표로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그 대신 이 매물대에서 버텨주다가 매물대 상단에서 지지를 받아주는 순간과 자, 얘가 50을 넘어서는 순간, 그리고 얘가 골든 크로스가 나와주는 순간, 얘가 딱 맞아주면 이때는 진입 타점이다. 그렇죠? 자, 근데 이거를 이렇게까지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알 수가 있을까요?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볼 게 바로 이 황금손 투자 지표입니다. 이때 매수 타점 줬고요. 이때 매도 타점을 줬습니다. 자, 볼까요? 자, 이번에는 4시간 봉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시간 봉을 봤을 때 자, 보통 4시간 봉으로 많이 매매를 하죠. 이렇게 지금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들을 자, 롱 타점 잡고 숏 타점을 잡고 다시 한번 롱, 숏이 반복되죠. 롱, 숏이 반복되고 다시 한번 롱, 숏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롱과 숏이 반복될 때 사고팔고를 우리가 반복을 했다면 수익이 얼마나 많이 났겠습니까?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이 지표가 표시가 됩니다. 매수 지표와 매도 지표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11%의 수익을 가져간 거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6월 25일 날 매수를 해서 7월 7일 날 매도를 했는데 이렇게 수익을 났고요. 수익을 내줬고요. 자, 요때 매수 타점 줬고 요때 매도 타점을 줬습니다. 자, 꼭대기에서 매도 타점 주지 않았지만 이렇게 매수와 매도를 했을 때 또 얼만큼의 수익이 났는지 볼까요? 꽤 높은 수익률이 나옵니다. 또 10% 정도 수익 나왔죠. 이런 식으로 수익을 모아갈 수 있는 지표가 바로 이 황금손 투자 지표입니다. 자, 이 황금손 투자 지표를요, 제가 무료로 배부를 해 드릴 건데요. 지금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번이나 지표라고 남겨주시면 지금 이런 고점 라인에서 단기적으로 물려있는 분들 지표만 보면서 사고팔고만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무료로. 자, 전화번호로 2번이나 지표를 남기시기 불편하신 분들은 현재 영상 하단 댓글이나 더보기란에 보면은 상담 링크가 있습니다. 이 상담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문의 남겨주셔도 되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제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좌측 하단에 더보기가 있죠. 이 부분을 딱 눌러주시면 상담 지표 및 상담 문의가 나옵니다. 이 부분 누르시면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해성의 꾸준한 수익 프로젝트가 나오거든요. 이 부분 누르시고 이 부분에 전화번호 남기시고 네 누른 다음에 제출만 누르시면 누구나 다 수익도 볼 수 있고 지표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즉 지표와 수익을 두 마리를 다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망설이지 마시고 문의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표에 대해서 문의 남겨주시면 꾸준하게 수익 보실 수 있는 리딩도 도와드리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도 추천해드리면서 안정감 있게 매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번이나 지표라고 남겨주시거나 상담 링크 더보기란에서 상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꾸준한 수익 원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